도라고 하는 게 밖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알고 모르고의 일이 아니에요. 보고 못 보고의 일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미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고 누구나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 이렇게 딱 통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뭐 좋은 설명, 뭐 좋은 이치 도리, 기가 막힌 논리, 다 그건 결과물 가지고 이삭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뭐 이해력이 부족하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마음 공부하는 이 감각이 남들보다 떨어진다든지, 뭐 이건 전부 변명이에요. 자기가 이미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는 그거를 한번 확인하는 건데, 이건 오로지 정말로 이거 하나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 뜻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 삶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내가 얘기하는 이 삶의 고통이나 무거움이나 힘겨움이나 이 번뇌라고 하는 이게 뭔지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그 근원을 한번 나도 실감해 보고 싶다. 오로지 그 뜻과 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저희가 여기 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방해만 합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이 모든 다른 것들은. 왜? 그건 전부 생각이니까. 저희가 이거를 체험하는 이 장애만 될 뿐이지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 뜻과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를 따로 도를 찾으면 사실은 이제 이런 말도 왜 방편이라고 그러냐면 우린 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분별망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분별망상도 다 우리가 도라고 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도를 떠날 수도 없는데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는다. 하여튼 분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도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그러는 거야.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마시고 도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왜 도에 안 통할까? 하고 그걸 쫓아가지 마시고 그 생각조차도 아니야. 어떤 생각도.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모습이나 경험도 일 아닌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찾지 마십시오. 따로 찾는 거는 그 생각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자꾸 밖에 있는 그냥 천차만별하게 늘어져 있는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냐 저런 모습이냐 소리가 이 소리냐 저 소리냐 이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 쫓아만 다니는 거야.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 우리가.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좋은 거냐 싫은 거냐. 그 버릇이 평생 해왔기 때문에 한번 그냥 탁 하고 끊어지는 게 쉽지 않을 뿐이지 이 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희가 다 실현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다 쓰고 있는데 어렵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 분별하는 이 버릇이 한번 그냥 뚝 부러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분별하던 이 버릇이 뚝 부러지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분별을 해왔던 그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밖에 없다니까? 그쪽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이 분별이 아닌 분별이 나오는 그 뿌리를 가리키고 있는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뜻과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뜻과 원으로 이쪽을 계속 이렇게 가리키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여튼 그 뜻과 원으로 그냥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이쪽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쪽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또 이 볼펜이 있는 쪽입니까? 없는 쪽입니까?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쪽이라고 하는 이쪽은 분별이 안 돼요. 뭐가 뭔지 몰라. 분명히 도가 뭡니까? 그런데 이렇게 볼펜이나 흔들고 있고 손가락이나 세우고 있고 책상이나 두드리고 있고 이런 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 볼펜이다, 책상을 두드려서 소리가 난다. 이건 전부 아는 거야. 그거 말고 지금까지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 말고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하여튼 이쪽을 바라보고 계셔야 됩니다. 바쁘게 허둥대며 일생을 보내지만 마침내 스스로 한탄하게 된다. 그러니까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취하고 버리고 이거다 저거다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건 전부 드러난 결과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평생 바쁘게 허둥댈 뿐이에요. 왜? 거기에는 답이 없거든. 내가 옳다고 하고 싫다고 하는 일들이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할 거거든.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벌써 뭐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보셨으면 뻔하잖아. 세상이 내 뜻대로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런 일들만 일어나고 사라지고 했느냐. 그거는 뭐 노트북권 당첨되는 것보다 수천만 배나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평생을 경험하신 거잖아. 근데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만 인생이 풀려나가기를 또 기대하고 희망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보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참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실패해도 또 기대하고 바라고 또 실패해도 기대하고 바라고 참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기대나 바람, 희망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세뇌 당해왔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체험하고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체험하고 얼마 동안 있었는지 뭐 그 기억은 못 하는데 우리 인생이 바랄 게 없고 원할 게 없고 뭐 기대가 없고 희망이 없다. 그게 무슨 재미있는 인생이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체험하고도. 근데 체험 전에는 말할 것도 없잖아. 제 이런 말이 더 이상할 거예요. 끊임없이 기대하고 희망하고 원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할 거야. 그게 인생이지. 이러실 거야. 기대도 없고 원함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게 무슨 인생이냐 이러실 거거든. 그만큼 뒤집어져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고.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게 없으면 삶이 재미가 없을 거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아무 바람이나 기대가 없는 삶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공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뭐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적어도 바람이 없고 원하는 게 없는 삶을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재미가 있냐 없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다 허망한 생각일 뿐이지. 적어도 동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건 뭐냐? 사실은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그 기대와 바람 때문에 우리는 평생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을 겪고 갈등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적어도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절대 세상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는 것만 이 세상은 드러내지 않을 거라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관계 맺고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야. 내 삶은. 그걸 평생 경험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걸 바래. 그러니까 평생 이 표현대로 바쁘게 허둥대며 일생을 보낸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원하고 원하지 않는 이런 이 기준이 자기 마음에서 사라져버리면 더 찾을 것도 없고 더 구할 것도 없고 더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바쁠 게 없어. 허둥댈 일이 없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할 게 없어. 그게 최고 편하고 아까 말대로 하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즐거운 삶 아닙니까? 바쁠 거 없고 허둥댈 거 없고 갈등할 거 없고 이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취하고 버리고 따지고 헤아리고 하는 삶은 늘 바쁠 수밖에 없다. 왜? 내 마음 안에 좋고 싫고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하고 좋다고 하는 이 세상의 일이 그게 진짜 옳고 좋은 일이냐? 세상은 그런 마음 없습니다. 내가 옳은 거를 너희한테 시혜처럼 드러내서 보여줄게. 세상은 그런 마음 없어요. 날마다 뜨고 지는 저 해가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그냥 강렬하게 내비치는 햇빛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나 뜻을 가지고 지금 오늘도 저렇게 떠서 하늘에 있겠습니까? 그런 뜻 의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일도 옳고 그런 일이 따로 없어. 실은 있다 그러면 오로지 내 마음에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옳고 그러고 좋고 싫고 뭐 깨닫고 못 깨닫고 이런 문제도 밖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의 일을 달리 표현하면 자기 생각의 일이에요. 자기 생각의 일. 자기가 어떤 그런 이 생각에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걸 뭐 선입견이라고 해도 좋고 잠재의식이라고 해도 좋아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마음 공부라고 그래요. 물리학이나 또는 어떤 있는 어떤 거를 분석하고 탐구하는 어떤 또는 심리학이나 이렇게 부르질 않는 거야. 다루는 주제가 달라요. 다루는 주제가. 마음 공부는 마음을 다뤄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그거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 심자 쓰니까 이 마음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심리학은 드러난 결과를 다룹니다. 우리 이런저런 생각의 어떤 원인, 우리가 어떤 거에 트라우마가 있다. 그럼 이런 트라우마가 왜 생겼냐? 어릴 때 상처 때문이다. 이걸 다루는 게 심리학이에요. 그건 드러난 결과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 공부는 뭐예요?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게 뭐냐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런 마음이 생겼고 이런 생각이 생겼고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 이걸 따지질 않아요. 그게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기쁨이든 감동이든 그 자체를 다루는 겁니다. 이게 간단해요. 그러기 때문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느낀다, 경험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근데 뭐가 의미가 있냐? 그렇게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하나하나의 이 진실, 그 뿌리, 이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 공부에서는. 특히 불법은 당연히 그런 겁니다.